네, 신지호 부총장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저께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전국 수습 로드맵.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둘 다 안 되는 거죠. 결국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질 못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채널A 7시 뉴스에서 예, 용산 대통령실은 조기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런 기류가 또 전해지면서 아니 용산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기 하야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약 탄핵으로 간다면 지난주 토요일 7일 날 있었던 탄핵 표결에서는 결국 투표가 불성립이 됐는데 그러면 이번 14일 토요일 이 탄핵 표결에는 이 투표 불성립 말고 국민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내일 이제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설령 당론으로 지난주 토요일처럼 집단 투표 보이콧을 하자 그래도 적어도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요.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사실 두 개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속 체포안이었죠.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이건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0명이었고요. 상설 특검은 또 반대로 자율투표로 붙여졌는데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209명이 찬성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신속 체포안 이거였는데 여당에서는 3명이 반대를 했고 3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자가 김상욱, 조경태, 김예지. 그다음에 기권한 사람이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이 3명입니다. 그렇다면 6명 정도. 만약 기권한 사람까지 나중에 이제 탄핵 표결에 들어갔을 때 찬성을 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6명인데 탄핵 표결에 8명이 필요합니다. 이 8명은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신속 체포 결의안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젯밤에 이제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속영장에 보면 김영현 전 장관은 내란 혐의의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계엄 2인자였잖아요. 계엄 2인자가 중요 임무 종사자면은 이른바 우두머리는 누구겠는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 개시가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 표결은 신속 체포 결의안은 이 김영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있기 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시각각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 표결 결과만 가지고 탄핵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용산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이렇게 정리를 줬기 때문에 의원들의 좀 부담이 좀 덜어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질서 있는 퇴진과 그리고 개헌을 통한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의 선거를 맞추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하야보단 탄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치 안정화 이거를 당에 일임을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당에 일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임한다는 건 모든 걸 다 맡기고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건데 어제 의총에서 그런 조기 하야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그 과정 그 와중에 용산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입장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당내에서 이런 거 할 여지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탄핵 소추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것인가예요. 사실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친한계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잘 안 된다고 보면 과연 8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저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탄핵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예. 시간이 가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충격적인 그날의 실상, 비상겸 그날의 실상이 드러나면서요. 예. 국민적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야, 이 정도 됐으면 그래 탄핵이라는 게 헌법이 정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론을 이겨내기 쉽지 않아지죠. 예.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일 텐데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조기 퇴진의 참 맹점이 퇴진하기까지 몇 달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빼앗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설령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럼 헌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고니까 직무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지 아니면 그 대통령께서 그건 아니다. 나 옥중결재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그것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시선이 좀 시각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 말고는 직무정지 시킬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 의총에서 한 거죠. 예, 그렇다면 탄핵으로 만약 가서 탄핵이 가결된다고 봤을 때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원래 9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6명밖에 네,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럼 6명이라면 6명 가지고 탄핵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한다면 6명 전원일치의 찬성이 나와야지만 탄핵이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헌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 추천목 3명의 추천을 지금 계속 지연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자기들이 2명 추천하겠다고 추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답니다. 기존에 6명이 있잖아요. 예. 그 3명은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탄핵 소추안이 뭐 이번 주가 됐던 뭐 다음이 됐던 이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탄핵 재판이 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시하는 시점이 그냥 6명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개문 발차를 하고 먼저 심리를 시작을 하고 이 3명의 이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임명 그러면 이분들이 그 합류를 해서 또 같이 추가적인 심리를 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아예 9명 완전체를 만든 다음에 심리를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럼 헌법재판소도 정하기 나름이랍니다. 예. 사실 결론은 가봐야 6명으로 하든 아니면 9명으로 하든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는 한 80일 정도 걸렸던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고 나서 91일 걸렸습니다. 91일, 3개월 걸렸군요. 예, 91일. 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이 걸렸고요. 예. 그런데 또 요번에 보니까 그 2번의 탄핵 심판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이게 내란죄니까 현행 그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요. 예. 심판 절차의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이거는 심판 절차,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 재판도 이루어지고 탄핵 심판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게 두 개가 동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형사재판부가 그게 그 전문적인 곳 아닙니까? 예. 그거를 또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지금 6명으로 시작할지 9명 다 채워진 다음에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뭐 이제 구속이 될지, 그리고 언제 또 내란죄로 기소가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 51조가 적용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내란죄로 만약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사실 대통령 임기를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은 이제 직무 정지는 되는 거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은 만약 51조가 발동이 헌법재판소법 51조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형사 재판만 받고 그 형사 재판의 결과를 받아서 탄핵 심판이 뭐 매듭이 지어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이게 초유의 일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내 상황 좀 가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인 거죠? 네, 내일입니다. 지금 친윤계에서는 5선의 권성동, 비윤계에서는 4선의 김태호. 지금 비윤이라고 하지만 친한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가 김태호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김태호 의원은요 친한계로 분류된 적이 없고 저희 당이 이제 친한 친윤 있으면 중간에 그 중립지대의 관망파라고 했던 그런 개파색이 옅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저는 이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보면서 그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도 초현실적인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거의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친윤 핵심으로 세상에 다 아는데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로 나오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용산이라든가 이 당내 친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와중에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축출하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 권성동 대표가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었죠. 그때 체리 따봉 문자로 5개월 만인가 중도 사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다시 또 하겠다. 네, 다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보면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무너지니까 한동훈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자기들 쪽이 3명이 있으니까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3명이 있으니까 제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장동혁을 어떻게든지 회유를 하면은 이게 한동훈 지도부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면 2인자인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그 당권을 쥐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명 김옥균 프로젝트의 새로운 버전 같아요. 지금 사실 대통령 탄핵 이 계엄 이 엄중한 시기에 밖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와, 이 시국에 당권 뭐 원내대표 이 싸움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한심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저께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김건희 여사 전화를 받은 그 유튜버는 또 자기 아는 누구에게 뭐 자랑 삼아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지금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장동혁 최고위원 회유 공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엄청 보낸다고 하던데. 그리고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모라고 이 박모라는 유튜버가 한동훈과 지난 토요일 탄핵 표결에 참여했던 3명 징계 요청서를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좀 실무적인 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박모 유튜버가요. 당원 게시판 소동의 주모자입니다. 당원 게시판 소동의 주모자고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한동훈 그 축출 프로젝트 하는 그 아주 그 갤러리가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예. 거기 뭐 운영자라고 하고요. 네. 당원 게시판 건으로 한동훈 대표와 진은정 변호사를 직접 고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뭐 했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 이분들은 완전히 딴 세계에서 예. 이 와중에 한동훈 어떻게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궁금한 게 많은 뭐 국민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친윤은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느냐. 네. 용사는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느냐. 이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정신 세계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동 그 명분이 반국가 세력 척결 아닙니까? 예. 그럼 한동훈도 체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 예.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한동훈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반국가 세력이다. 네, 한동훈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네.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이 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친윤들이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예. 예, 조금 전에 그 보수 유튜버 관련된 내용은 신지호 부총장님의 네, 개인 네. 의견으로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실 보니까 요즘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좀 신이 난 느낌이에요. 외신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도 인터뷰하고 뉴욕타임즈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내가 트럼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찍어내기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벌써 뭐 대통령 놀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거의 이제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한국의 트럼프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 예,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예,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나는 한국의 트럼프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듯이 나도 그렇게 불사조처럼 해갖고 될 것이다. 뭐 다 따놓은 것처럼 이렇게 벌써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또 중도에 계신 분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대통령이 12.3 개헌을 한 것도 문제고 국민의힘의 이런 당파 권력 싸움 이것도 꼴보기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거는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신뢰 같은 희망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은요 그냥 내란 동조당. 예. 그래서 거의 뭐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의 패족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되면 그러면 친한계는 짐 싸서 나와서 새 당을 만듭니까? 아니죠. 일단은 뭐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뭐 짐 쌀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작이 더 본격화되겠죠. 한동훈 지도부를 최고위원 4명,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시켜서 지도부 붕괴. 그러니까 이준석 그 쫓아내기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노골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쳐지면 예. 그러면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건 뭐 그때 가봐야 될 문제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장동혁 예. 최고위원이나 약한 고리를 어떻게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장동혁 최고위원이요. 그쪽의 그 회의 공작에 넘어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뭐 대화는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대화 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목금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여의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탄핵 찬성 집회라고요. 제가 아는 꽤 CEO들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CEO분들도 나도 찬성 집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계세요. 제 주변에 보면요.
아주 찐 보수, 예. 뼛속까지 보수 이런 사람들이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왜 내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드느냐. 예.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뼛속까지 그 찐 보수 이런 분들도 그리고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자였다면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요번 그 위헌 위법적인 계엄 비상계엄령 발동은요 대통령이 극우 맹동주의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예.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탄핵 심판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야보단 탄핵이 낫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그러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일 누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좀 기류가 바뀌긴 하겠지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의원들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설령 뭐 당론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당론도요 지난번처럼 집단 투표 보이콧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탄핵에 반대하는 장동혁 최고위원조차도 표결에는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가장 모든 신문의 도화 헤드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두 번째 걸어서 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네. 이게 도화 모든 언론의 일면 헤드라인. 물론 이건 방첩사령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본인의 어떤 잘못을 해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어제 그 국회에서의 발언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요. 예, 굉장히 뭐 충격적이죠. 예. 아, 국민들이 참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계속 하루만 지나면 뭔가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또 새로 체포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계속 하나씩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한덕수 총리인데 네. 나중에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이 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그러면 또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그 다음 저 서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그럼 줄 탄핵해 보면 국가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도 너무 민주당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예. 근데 뭐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조국 대표의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일 있을 예정인데 이 탄핵 절차가 저기 진행이 되던 또 어떤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건 그건 그거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겁니다.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의 오류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 안에 그냥 없던 일처럼 털어놓고 뭐 이것도 제대로 된 법治국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지금 어쨌든 1심 선거법 재판이 나왔고 이제 3.3 네. 항소심 3개월, 그 다음에 대법원 상고 3개월, 그럼 6개월이에요.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따져봐도 6개월쯤 뒤에 6월 상반기 안에는 대법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탄핵 심판까지 가서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스케줄대로 비슷하게 가면 이 비슷한 시기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한 두어 달 전에 헌법 84조 해석 그러니까 기존에 소추당했던. 그렇죠. 예. 기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그 재판이 중지가 되는지 예. 아니면 지속되는지 지금 법조계에서는 지속된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법원이 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고 그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네. 신속하게 이 혼란을 끝내주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탄핵이 된다면 네. 해야 되겠는 거겠죠.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사무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